예,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번 사건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며칠 후 이 씨의 동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윤나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정준영 씨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여 빨리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그래서 처분에 따르겠다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일단 혐의, 성폭력 관련, 특히 동영상 촬영 혐의 아니겠습니까? 구속 여부가 가장 관심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관심인데요.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실 법원 관행상 그 불법 촬영 동영상이랑 그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인들에게 돌려받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형이 약했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것도 원래 법조문에는 3천만 원 이하라고 벌금형이 돼 있지만 거의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관행을 탈피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법원이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태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 유포 이 부분이 형량으로도 벌금형이 나왔던 만큼 이런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좀 적었기 때문에 네네. 경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이 혐의 이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혐의까지 함께 적용을 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버닝썬 사건에 지금 어제 이문호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정준영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냐 마냐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버닝썬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카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성범죄에 관한 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까 말까 이런 여부인데 아마 지금까지는 구속영장이 이런 것들이 잘 청구가 잘 안 됐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 법원에서도 상당한 좀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이 범죄 혐의의 어떤 그 중대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준영 씨가 여기에 지금 2015년부터 서로 지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나 이런 동영상 있어. 그리고 볼래 하면서 유포를 했던 그런 혐의들이 사실 굉장히 죄질이 나쁜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추가 피해자가 한 10명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이 지금 피해가 발생했던 그런 예.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정준영 씨가 2016년 2월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포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경찰이 이제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은 이제 동영상이 있는 또 유포한 그 휴대폰이거든요.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휴대폰이 고장 났다. 그리고 또 처음에 분실했다 그랬죠. 분실했다 했다가 그다음에 또 고장났다. 그래서 지금 제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이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만약에 이런 참고하게 된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좀 청구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그랬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관련 혐의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터졌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가면서는 자기가 모든 걸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또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 이런 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참 털어놨는데 이 고도의 전략인데 전략입니까? 네, 물론 진정으로 반성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구속 여부는 사실은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확정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인멸이 사실 예, 공식적인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자백을 했다는 건 더 이상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할 만큼 증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핸드폰이 압수됐잖아요. 세대 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점을 아마 강조할 것 같아요. 그 정준영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이 가능성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이 범죄는 대대적으로 굉장히 형량이 약하지 않았냐,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그리고 출국 금지도 되지 않았냐,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거에 원칙적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변호할 것 같습니다. 이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된 부분이 앞서서 이제 형량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벌금형 정도로만 나오는 과거에 이제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물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겠습니다만 이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검찰로 넘어가고 결국 최후 재판까지 넘어갔을 때 지금까지 쭉 나오는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의 형량이 좀 나올 것이라고 그럼 보시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판사들이 항상 늘 똑같은 형량에 구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판사들도 그걸 늘 지켜보기 예.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는 여태까지는 그게 다른 범죄, 워낙 강력한 범죄들을 많이 보다 네. 보니까 이게 약하게 보였는데, 이게 그렇게 약한 범죄가 아니고 굉장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실형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형이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일부 이렇게 언론 기사에는 뭐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건 네. 이론적인 얘기고요. 이론적인 얘기고 그 뭐 한 6개월, 3개월 뭐 이 정도 선에서 1년 미만 예. 정도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 네. 오늘 버닝썬 관련된 영장실질심사 3건이 있고 아레나 관련해서 또 1건이 있습니다. 4건이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김상교 씨를 폭행한 버닝썬 이사 장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과연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김상교 씨 말을 들으면 또 그럴 것만 한다는 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서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찰서 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진실 공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그 영장 시bil 과정에서 어떻게 좀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인권위에서 판단을 했죠. 현행 범인 체포 보고서 그 내용에 보면은 지금 김상교 씨가 20분 동안 난동을 벌였다. 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2분 정도 실랑이를 벌였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경찰이 일단 그 김상교 씨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또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김상교 씨가 그 상황에서 지금 그 뼈가 뭐 골절됐던 그런 장기의 뼈가 골절됐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픔을 계속 호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의 업무 중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환자가 있으면 의료 조치를 우선 시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어서 공권력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정의 재량권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다라고 인권위에서는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뭐 명예훼손죄로 경찰이 이제 다시 이제 고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경찰 내부에서 봤을 때 직무상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권 침해를 했고요. 또 직권 남용을 한 부분도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구호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그 경찰의 어떤 경찰 내부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약에 장모 씨가 구속 결정이 되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인권위에서도 경찰이 허위로 이걸 조작을 해서 서류를 쓴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된다면 앞서서 이제 김상교 씨를 명예훼손이나 이런 죄로 고소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적어지겠죠, 가능성이. 그리고 오히려 무고죄로 김상교 씨가 관련 경찰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어떤 자체 징계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뭐 지금 장모 씨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그 나와서 클럽 밖으로 나왔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가드들, 클럽 가드들이 옆에서 사실은 공범 내지는 공동 정범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폭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거나 뭐 잡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 씨가 마음대로 김상규 씨를 폭행할 수 있었던 그런 정황에서 김상규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오히려 가해자다, 난동을 부렸다 이러고 수갑을 뭐 채우고 뒤로 이렇게 묶었거든요. 예. 수갑을 보통은 수갑을 뒤로 잘 묶지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범죄 가해자나 범인에 대해서만 묻게 되는데 예. 단순하게 그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수갑을 뒤로 묶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로 밝혀진 것들을 보면 뭐 경찰이 발을 걸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장 씨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금 폭행죄로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그 주변인들도 사실은 같이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또 한 줄기는 바로 마약 관련 혐의입니다.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재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면 또 다른 증거 혹은 뭐 증인들의 진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확보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추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신청하는 일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확보됐을 것 같고 예. 아마 그 법원에서 그 처음에 기각할 때는 보통 그런 마약 사건 같은 경우 약물 반응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증언만으로 아마 기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약물 반응에서는 양성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소나 이런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법원에서의 그런가요? 재판 결과 네. 부분이었는데 네. 일단은 그렇다면 뭐 경찰 입장에서는 다시 재신청을 할 때에는 그걸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거의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만약 다시 재발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증거, 어떤 증거들이 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특정이 안 돼서 사실은 마약 사건 같은 경우 기각되는 경우도 많고 공소 기각이나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런 것들을 방어권 보장을 예, 위해서 알리바이 입증이나 이런 걸 위해서 특정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얘기들을 뭐 요즘은 진술? 이제 그 뭐 휴대폰이라든지 그 기지국 조회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알리바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는 이렇게 상쇄시키는 그런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질문 염 교수께 좀 네. 들어볼게요. 저기 윤총경 얘기입니다. 네. 경찰 유착 의혹. 지금은 핵심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네. 그 윗선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7명까지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합니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자, 윤총경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부인도 같이 연예인들과 네, 네. 골프 치고 티켓 이야기도 나오고. 네, 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그 승리 씨가 지금 입장 태도를 바꿨잖아요. 지금 뭐 최종훈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 자신이 어떤 특권층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특권층이기 때문에 누가 뒤에서 나를 막아주고 비호해준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지금 태도가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카톡방에서 장난친 거다 이런 예.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허세를 부린 거다. 허세를 뭐 부린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적 처벌을 좀 이제 축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행동들이겠죠. 근데 이 윤총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승리 씨가 이제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몽키 뮤지엄이라는 클럽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클럽으로 운영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 세금 일단 탈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다른 업소에서 이것을 신고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윤총경이 좀 알아봐 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마를 했다. 그래서 이게 공무상 누설 비밀 누설 혐의가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FT 아일랜드의 그 최종훈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16년 때 그 음주 사고가 있었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었는데 그게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보통 이제 112 신고 사건이라든지 지금 그 음주 단속 사건 이런 것들은 보통 사회부 기자들이 오셔가지고 다 파악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시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죠? 근데 왜 그게 나오지 않았냐?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경찰총장을 언급하면서 경찰총장은 없습니다. 검찰총장이고 경찰청장인데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런 높은 사람이 나의 뒤를 봐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서 이제 지금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 한류 공연표를 구해줬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해외 공연의 예. VVIP표랑 VIP표 한 20만 원 정도를 호가하는 그런 표들을 구해줬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여기에 또 핵심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그 유인석 대표하고 지금 윤총경 부부, 그러니까 유인석 대표의 부인이 박한별 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윤총경의 부인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경찰 영사로 있는 주재관이죠. 예, 주재관이죠. 그래서 그 부부들끼리 계속 골프 회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핵심의 단톡방의 내용들을 보면 이 비호를 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게 유인석 씨거든요. 그러면 유인석 씨가 지금 윤총경을 만났을 때 과연 자기들끼리 돈을 내면서 서로 밥값 내고 골프장 비용을 내고 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성이 따르지 않았겠냐. 그렇게 그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뭐 몽키뮤지엄 사건을 무마시켜주고 최종훈 씨의 음주 단속 사건을 보도되지 않도록 무마시켜준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그 부분이 거죠. 핵심이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경찰 유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검찰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일단 배당은 다 됐지만 네.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유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어느 정도 선까지의 유착을 파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은 생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 형사 3부에 배당을 했어요. 형사 3부가 지금 버닝썬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곧 지켜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고 너희들이 잘하는 경찰이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지금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그 민감용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뭐 자치경찰제와 연결이 돼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수사권을 받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예. 결국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명운이 달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닝썬 사건 수사 인력을 보강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13팀 126명에서 16팀 152명으로 지금 증가를 시켜서 수사 인력을 보강을 했고 거기 경찰 유착 수사에 대해서는 4팀 42명에서 6팀 56명으로 지금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경찰이 지금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정준영 씨가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승리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어제인가요? 이게 마약 투약 관련 의혹이랄지 그다음에 원전 도박 그리고 해외 성매매 알선 이런 것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윤 씨의 저런 거 모습하고 너무 대변되거든요. 본인도 만약에 정말 일부 혐의를 인정해서 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라면 그래야 좀 이따 조금이라도 정상 참여가 될 것 같은데 계속 부인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게 아닐까. 경찰 쪽에? 아직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준영 씨 예.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라는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증거가 확보된 상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승리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의혹, 아직 결정적인 제보가 나왔다는 그런 기사는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실은 부인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경찰 측에서는 뭔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승리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일종의 봤을 때 앞서서 이제 정준영 씨 출석을 할 때 뭐 범죄 사실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 그리고 혐의 모두 인정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일종의 좀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승리 스스로도 이제 뭐 친구끼리 사실 허세를 부린 것이다라는 식의 이런 진술을 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술이라는 건 언제든지 번복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렇게 진술해서 그때 경찰들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뒤집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뒤집으면 경찰에서 받은 그 진술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증거 가치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승리 씨 입장에서는 제가 변호인이라면 부인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취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일단은 부인하는 것이 맞다. 예, 알겠습니다. 옳다는 게 아니고요. 예. 변호 입장에서는 네. 그게 낫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씨 부모 살해 사건입니다. 그 주요 피의자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실질심사 받기에 들어가는데 억울하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공범들이 그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주범이 자기가 아니란 뜻입니까? 자기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떤 사주를 받고 한 겁니까? 일단 범행은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는 이 뭐 수사기관에서는 김 씨, 지금 피의자 김 씨를 주범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모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족 3명을 경호 인력으로 구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결국은 현금을 강탈하고 지금 부모 2분을 살해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특히나 바로 조선족 3명이 지금 중국 칭타오로 출국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 3명을 일단은 잡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를 지금 내렸을 것 같은데 이 3명을 일단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주범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범행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고 모의돼 있었고 또 공범을 지금 모집을 했었고 이후에 또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상에서 뭐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신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 계획된 범죄일 것이다. 특히나 이제 그 어떤 금품을 노린 범죄일 것이다. 특히나 여기 그 슈퍼카를 판매했잖아요. 이진 씨 동생이 판매를 했고 10억은 자기가 갖고 있었고 5억은 지금 부모에게 줬는데 그 5억을 갖고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 범죄가 아닐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피의자 김 씨가 과연 주범일까? 아니면 윗선이 더 있지 않을까, 누군가와 모의를 해서 지금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진 씨 부친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었다라고 지금 피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범행 동기를 뭐 좀 가정을 해본다,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 상황을 토대로 봤을 때. 범행 동기는 사실은 강도상해나 강도치사에서 범행 동기는 범죄의 구성 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범행 동기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해서 더 막 형량이 크게 차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수사의 원칙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다만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진행 과정들을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천만 원, 단순히 2천만 원을 잃었다는 그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예. 추측을 하고 왜냐하면 5억도 사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5억을 계획적으로 노린 범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5억 원의 행방이 굉장히 묘연한 상황이고 이 중에서 3억 원은 그 공범 3명이 가지고 갔다라고 하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일부 1,800만 원 정도만 이 피의자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경찰이 회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도 남은 돈이 있잖아요. 1억 2천만 원 정도? 그렇죠. 이 정도의 이 돈은 과연 좀 어디로 갔을까? 이 또한 혹시 또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역추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3억을 가져갔던 지금 이 피의자는 모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범들, 지금 도피한 공범들한테 미루고 있거든요. 예. 살인 부분도 그렇고 3억도 그렇고 사실 그거 일단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죠?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이 공범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진위를 의심해서 그 수사를 해봐야 되고 3억 포함해서 1억 얼마 그것도 네. 같이 해서 다른 배우가 있는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만 네. 여쭤보고 마치도록 네. 할게요. 저기 범인이 며칠 이후에 범행 이후에 이진 씨 동생을 만났다고요. 네. 어머니인 것처럼 카톡 메시지를 위장을 했죠. 네. 사업가를 만나봐라. 해서 자기가 사업가 행사를 하면서 만났는데 네. 만난 이유를 보니 네. 죄를 진 걸 사과를 하려고 만났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경찰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네. 납득이 갔습니까? 납득이 안 가죠. 예. 네. 그러니까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해서 만난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어떻습니까?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여요. 지금 이제 피해자 김 씨가 자신이 계속 지금 억울하다, 5억도 지금 조선족 3명이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인이 진술한 처음부터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부모, 이진 씨 부모가 2천만 원을 빌려가서 안 갚아서 살해했다라고 했는데 예. 보통은 살해 동기가 거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돈 못 받잖아요, 보통. 거꾸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빌려줘서 안 갚아서 살해했다라는 하는 그런 이제 보통 살해 동기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일단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2천만 원이라 치면 2천만 원에 대한 돈만 지금 뭔가 해당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 5억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억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어떤 다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조선족들 3분이 안 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한테 일단 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다 가져갔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아마 바로 그날 이 살해 당일날 조선족 3명이 중국공항으로 출국한 것을 보면
도피 계획을 이미 잘 짜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이 피의자 김 씨가 예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그들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자신은 뭐 이 혐의점이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밀어놓은 상태로 계속 지금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지 않을까 싶어요. 공항에서 3억 정도의 한국 돈을 중국으로 가져난 건 별로 뭐 발각이 잘 안 되나 보죠. 그 정도 액수는. 뭐 일단 그 부분은 엑스레이에 사실 다 검색이 뭐 되긴 하는데 예. 뭐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배폐안을 이용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택배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외국 은행을 뭐 사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근웅 이원대 경찰 서방행정학부 교수 윤나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